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한가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일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률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들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매일매일 본방송이 끝나면 우리 전문가님들의 히든 수업, 비밀 수업, 이 무료 방송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은 어떻게 보시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도 지금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법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전문가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 종목들, 기법들, 그리고 전략들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다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인데요. 이 수요일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해주실 분입니다. 바로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구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시장 코스피 계속 우상향 해줬고요. 코스닥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함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시는 그런 시장이 지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9월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잭슨 미팅에서 이제 우리가 파월에 어떤 이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9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기대했던 거는 빅컷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한 번에 이제 0.5% 정도는 이제 딱 내려가는 걸 기대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경기 전체적인 이제 시장 지표라든지 CPI 지수라든지 PP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빅컷보다는 이제 베이비 스텝 쪽으로 해가지고 좀 0.25% 정도 좀 다시 줄어드는 게 인하로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9월 달부터의 강한 증시의 상방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증시의 상승을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현재 차트를 좀 본다 하더라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차트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대략적으로 2,500포인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있었던 2,500포인트대를 지금 지켜내고 있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고 이제 지금에도 이제 사실 지켜주고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일 베스트는 이번 달에 이제 이 코스피 지수가 2,750포인트 정도, 2,800포인트 정도에서 그래도 양봉 마감에 좀 제일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거는 추가적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50포인트입니다. 이 구간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혀 시장이 문제될 게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라든지 최근 또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재유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숭이 두창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 악재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어찌됐든지 간다라는 거예요. 목표는 변하지 않고요. 저는 늘 얘기했지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게 코스피 지수를 저는 적어도 5,000포인트를 보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에서 이 기회를 잡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이 계좌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정말 여기서 내가 돈을 조금 더 벌고자 한다, 부를 축적하고자 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이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의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가 매수액으로 잘 삼아야 되는 건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어떤 업종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8월 중순이 또 훌쩍 지났죠. 그런데 9월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 짚어주시는 건데요. 앞으로 지수 상승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하니까 이 안에서 만들어질 기회들 우리 상한가스쿨 선생님과 함께 꼭 놓치시지 않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주목하셨던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 종목들이 오르고 내렸는데요. 이 안에서 우선 제일 먼저 어떤 종목
짚어주실까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흐름 양호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보링크라는 종목이고요. 네. 사실 오늘도 전체적인 시장이 좋았던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보링크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현재 5배 정도는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 이런 다보링크라는 종목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 과거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이 초전도체를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갑자기 해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초전도체라는 이 테마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이런 이슈로 5배 가까이 올랐다가도 지금 또 뭐 하고 있다.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특허를 공동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하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이라든지 모멘텀으로서 이 다보링크라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로도 본다라고 하면은 진짜 매력 있는 게 이제 이번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서킷 걸리네, 사이드카 걸리네 뭐 하면서 무너지면서도 결국에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2,000원대를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하락이 결국에는 개인들을 속이는 그런 하락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시 2,500원 정도 때만 돌파해 준다고 하면은 정말 신고가 패턴으로서 5,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중요한 건 사실 뭐 그러면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보링크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추천드린 자리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주가가 지금 한 5배 정도 이미 올라갔다 눌린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2배 수익을 보기 위해서 5배나 올라간 종목을 사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보링크 같은 종목 만약에 내가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전도체보다는 아마 지금 시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릴 2차 전지주가 좀 더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이 2차 전지 섹터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해볼 만한 종목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뭐 2배 정도는 너무 우습잖아요. 한 3배, 4배, 5배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오늘도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이라든지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하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가지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100% 무료로 모든 걸 다 안내해드리니까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특징주 다보링크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2.04% 상승 마감하면서 이제 끝난 종목이고요. 종가가 2,255원입니다. 올 상반기에 주목받았던 이 초전도체 테마인데 최근에 조금 다시 움직였죠. 자, 다보링크 2,500원 돌파를 하면은 신고가 패턴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신규 진입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볼까요?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그 다음 특징주는 이제 오성첨단 소재라는 이 종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오성첨단 소재도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잘 갔다가 결국엔 좀 음봉으로서 마무리하긴 했는데 그래서 장중에 한 16% 정도 급등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성첨단 소재도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한 2배 정도는 상승했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 구간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이제 뭐 해리스 부통령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또 뭐 전당대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지지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뛰어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지지율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함께 이제 이 마리화나 이 대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반사익 수주들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이제 뭐 주봉상 봤을 때 사실 2,500원 정도가 지금 강한 저항 구간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뚫어낸다고 하면 다시 또 5,000원까지 또 추가적으로 갈 수 있긴 하지만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차익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또 맞다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또 저항에서 이제 매수를 했을 때는 최고점에서 매수하는 매수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뭐 신규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소개시켜드리고 7월 달 초에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한 달 만에 2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2차 전지 관련되는 모멘텀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충분히 2배 이상 올라갈 종목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오성첨단 소재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이 2배 이상 올라갈 종목 준비했기 때문에 이 QR코드 지금 상단에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QR코드 잘 촬영하셔가지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준비했기 때문에 잘 따라와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 대선 앞두고 해리슨 부통령 관련주도 함께 짚어주셨네요. 두 번째로는 오성첨단 소재고요. 오늘 종가가 2,375원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오전장에 상승 보이다가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 줄어들었네요. 자, 요 종목도 2,500원이 강한 저항 구간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신규 접근은 추천하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좀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주 2가지도 짚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사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 오늘도 힘차게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12번째 사연이 도착해 있고요. 대신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급등주만 보면 눈이 돌아버리는 불기둥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슈를 보고 상승창에 올라타서 단기로 치고 빠지는 매매를 자주 하는데요. 이게 승률이 좋다가도 한번 잘못 들어가면 답이 없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다 보니까 우리 태공쌤은 바닥주 전문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왜 올라가는 종목만 자꾸 따라갈까요? 노하우 전수 받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제약바이오 안에서 손안매로 잘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만치료제, 해리슨 관련주, 코로나19나 엠폭스 관련주 등 이 제약바이오는 한 번만 잘 고르면 수익률이 상당히 짭짤한 느낌이 있어서 자꾸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 돌아가면서 보는데 오늘은 유한양행이 이 폐암약 렉라자 FDA 승인 소식으로 주가가 쭉 올라와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이 95,000원 정도가 지지선이라고 생각해서 비중 10%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결국 반등을 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어요. 오늘 신고가도 찍었는데 말이죠. 선생님, 다시 한번 이 신고가 재돌파가 가능할지 아니면 아직 손실이 적으니까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이 유한양행의 대응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지속될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 맞아요. 요즘 제약바이오 안에서 순환 테마 굉장히 열심히 돌고 있죠. 이제 웬만한 상승 테마는 요즘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바이오 섹터의 순환매 특징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이 순환매가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단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방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래요. 사연 보내주신 분도 이제 이 제약바이오 하나만 정말 제대로 선택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 좀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보면은 정말 저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은 어린 분들은 꿈과 희망의 나라 에버랜드지만 정말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꿈과 희망의 나라 제약바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은 모멘텀 하나만 있는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만 받쳐주면요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중 업종 중에 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제약, 제약, 젠 이런 것만 붙어도 진짜 상한가 랠리 진짜 웬만한 종목이 2배 올라가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만큼 2배 올라가는 게 쉬운 종목은 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만큼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정말로 강한 이런 이 상승 흐름만 타준다고 하면 잘 올라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제약바이오가 왜 아직도 저는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앞서 말했던 테마로 친다라고 하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 테마라든지 최근에 비만 치료제라든지 다양한 이런 테마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이 시장을 앞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9월 달에 기다리고 있는 건 금리 인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원래 금리 인하라는 건 말 그대로 시중 금리가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뭐 하게 된다?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저금을 해봐야 받을 수 있는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원래 제일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던 게 제약바이오 군들로 해서 이런 투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고
이 고금리 정책이 이어지다 보면은 사실상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로 인해서 이 투자가 많이 나와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금리 시대에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군이다 보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서 늘 얘기하는 게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매수해 보면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에 꼭 뽑히는 게 뭐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 나온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의 순환매 같은 경우는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의 순환매를 이제 시작했구나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나와줘야 되고요. 이 금리 인하라는 이 기대감과 함께 향후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사실상에 뭐 여러분들이 이미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도 단기 신고가 뭐 돌파를 했고 이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테마라는 게 이미 시작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약바이오 테마가 시작한다라는 거는 진짜 그냥 너도 나도 올라가는 묻지마 매수세. 이게 아까 말했던 뭐다, 뭐뭐 제약, 뭐뭐 젠, 뭐뭐 프로젠, 뭐뭐 HNG, 뭐뭐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붙어 있으면은 그냥 뭐 하는 기업인지가 안 중요합니다. 과거 2017년도에도 그랬고요. 2015년도 제약바이오가 지금까지 크게 갔던 게 딱 3번이 있어요. 2015년도 이제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효과와 기술 수출 이슈와 함께 제약바이오 1차 랠리가 나와줬고요.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에 또 2차 랠리가 나와줬습니다. 삼성바이오 로직스와 함께. 2020년도에 뭐 또 이제 3차 제약바이오 랠리가 나와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2020년도에는 시장 자체가 V자 반등으로 모두 다 올라갔던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제약바이오의 3차 랠리라 부르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거 1차, 2차, 3차를 봤을 때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정말 그냥 섹터도 안 중요하고요. 모멘텀도 안 중요하고요. 그냥 뭐뭐 제약이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그런 시절이 와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진짜 본격적인 제약주의 강한 순환매 테마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시장은 뭐다? 제약바이오 시작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약바이오 뭐 테마가 언제 끝날까요? 언제까지 봐야 될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닙니다. 꿈과 희망입니다. 꿈과 희망. 제약바이오는 진짜 꿈과 희망으로 가는 기업이고요. 아까 했듯이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이 기업이 실질적인 매출이라든지 실질적인 이 의약품이 없어도 돼요. 이제 우리 뭐만 있으면 되느냐? 뭐 FDA 승인 기대감이라든지 임상 기대감. 심지어 임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임상 기대감만 가지고도 2배, 3배, 4배, 10배 올리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마시고요. 그냥 다만 이제 저가에서 잘 잡아야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풍제약이 2020년도에 제가 18만 원 막 최고점 찍었을 때, 이거 지금 아무리 봐도 이제 그 수급 같은 걸 분석했을 때 이 물량 넘기는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계시면 10,000원 정도 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거를 사지 말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욕을 엄청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처럼 이 고점에 있는 종목만 아니면 돼요. 근데 또 고점에서 사놓은 종목을 또 강태공 전문가가 제약바이오는 꿈과 희망으로 가는 거 해놓고 막 20배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홀딩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고점만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바닥에서만 잘 샀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는 들고 가면 들고 가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보답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순환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이 꿈과 희망의 나라 제약바이오라고 합니다. 거의 뭐 놀이공원인데, 자, 그만큼 이 섹터만큼 2배 오르기가 쉬운 섹터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했냐? 앞서 말했다시피 금리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이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또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기대감 더 들어오고 있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닥에서만 잘 사면 너무너무 또 보답을 해주는 섹터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잘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전 가격 전략도 도와드려 볼게요. 우리 사연자님 불기둥님은 유한양행을 오늘 95,000원에 10%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안내를 해드릴까요? 오늘 종가가 94,300원으로 끝났어요. 사실 그 이슈는 너무 좋아요. 국내 최초 FDA 승인 1호라는 이 폐암, 항암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슈도 너무 좋고, 항암 치료제, 항암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 모멘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시장 전망이라든지 반사익 수혜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감히 좀 얘기한다고 하면은 못해도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지금 한 50% 정도 더 올라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간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2배
정도도 더 목표가를 볼 수 있다 생각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저는 만약에 제 실계자다, 제가 직접 매매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팔고 도망치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보면은 최저가 물론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해요. 오르기 전에 사서 올랐을 때 파는 거예요. 사실상에 뭐 이런 2만 원, 3만 원대까지 샀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말리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9만 5천 원이라고 하면 거의 최고점입니다. 최고점. 물론 지금 이 종목이 8만 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을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제가 경험한 바로 이 9만 5천 원에 이걸 감히 매수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4만 원에 가도 절대 손절치지 않는 강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회를 줄 때 파는 게 나아요. 이게 아무리 더 간다 하더라도 이미 올라간 종목을 내가 욕심내봐야 손실 봅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다가 여러분들 계좌 그대로 박살나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저는 정말로 기회 줄 때 이 종목이 향후 2배 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 향후 10배 가도 괜찮아요. 강태공 전문가 뭐라 했습니까? 10배, 수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 차라리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보다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준비했어요. 2차 전지 관련돼서 정말로 단 1도 오르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매매만 한다라고 하면은 향후 정말 10배 가까이도 오를 수 있는 종목, 유한양행보다 더 안전하고 더 기업적으로서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튼튼하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차라리 챙긴 게 좋지 않나 생각해보면서 유한양행을 내가 팔았을 때 굳이 매매할 종목이 없다 하신 분들 이 영상 여기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입장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한양행 500원인데 10만 원까지 갔죠. 아, 내가 저 500원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후회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부러워하실 거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도 향후 여러분들이 아, 내가 그때 강태공 전문가가 살할 때 왜 안 샀을까? 평생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후회하기 싫으면 오늘 QR코드만 촬영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계좌를 바꿔보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불기둥님, 유한양행 물론 너무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95,000원 좀 최고점에 들어오셨다라고 해요. 따라서 기회를 줄 때 파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그래도 단기적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안내해 드릴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잡아달라고 하면은 손절가는 8만 원 정도로 보시는 게 좋고요. 목표가는 사실 한 12만 원 정도로 신고가 패턴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죠. 정말 중요한 거. 이거 못 지키면 진짜 계좌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8만 원. 8만 원 이거 진짜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꼭 지키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 8만 원 잡으시면서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불기둥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잘하고 계시니까 차근차근 남은 하반기 성공 투자, 성투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도 해드렸고요. 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수업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수업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수업 요약 짧게 가능할까요? 그냥 간단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라는 게 시장에 굉장히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2차 전지주들이 사실 낙폭이 심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악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다? 제가 적어도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에게 팔라고 마치 강요를 하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런 거는 팔면 안 됩니다. 왜? 내가 파는 순간에 이 2차 전지 우리가 주식에서 간단한 게 있죠. 절대 개인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인들이 털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개인들을 흔들어 제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파는 순간이 최저점이 된다라는 거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전지주를 강력하게 버티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 분명 이 화재도 그렇고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 감소도 그렇고요. 2차 전지주들이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해서 나오지 절대적으로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 듣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뚜벅이로 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전기차 안 탈 거 아니죠? 전기차라는 거는 내가 타지 않아서 안 타겠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이 시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국적으로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포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줄 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싫어할 수 있는데 제가 에코프로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에코프로를 뭐 비난하는 것도 아니지만 에코프로는 완전히 최고점을 갖다가 무너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괜히 잘못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 데서 그러면 에코프로를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지 하고 잘못 들어갔다가 그게 다 뭐다? 개미 무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더 간다 하더라도 내비두는 게 좋고 지금 오르지 않은 종목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대로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매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이어가지고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포트 갈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왜 2차 전지를 사야 되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수업 요약, 이 2차 전지 마치 팔라고 하는 손짓 같지만 아니다. 지금 잡아야 한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대장주보다는 오르지 않은 이 다른 중소형주 위주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히든 종목이 GI텍이었거든요. 어제 특히 또 굉장히 좋게 갔던 종목인데 오늘은 전거래 대비 살짝 빠졌습니다. 지금 종가가 2,670원이거든요. 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GI텍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쪽으로 해가지고 삼성이라든지 이런 이 반사 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GI텍 같은 경우도 사실상에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수요일에 이 당시죠. 8월 14일에 장 마감하고 이제 야간 방송이니까 이제 끝나고 소개시켜드렸고 여러분들이 잘 샀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이틀 동안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을 거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23%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늘 얘기했죠. 20% 수익 볼 거면 주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은행에 저금한 게 나아요. 늘 말했지만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 할 때는 뭐다? 못해도 2배, 3배 이상은 목표가를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 제가 보는 GI텍의 목표가는 못해도 4,000에서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목표가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뭐 이미 급등이 나왔다가 눌림 나왔을 때가 오히려 또 매수 타점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미 단기간에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시세 분출이 안 나온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사면 돼요. 그런 종목이 뭐다? 오늘 이제 뒤에 이어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대장주를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단 1도 오르지 않던 2차 전지 대장주였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얘기했다시피 2배, 3배가 아니라 정말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을 우리가 함께 매매를 해보고 싶다. 이 종목이 무엇인지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서 그냥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QR코드만 촬영하신다 하더라도 하단에 지금 손 여기 있죠? 하단에 QR코드를 촬영해서 입장만 하시더라도 10원 한 푼 필요 없어요. 입장하는 그냥 QR코드 촬영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100% 무료로 이 종목과 함께 가격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2차 전지 관련돼서 오르지 못한 종목을 내가 찾고자 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를 촬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I텍 AS까지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어제 수익 챙기셨다면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GI텍 목표가가 4,000원 그리고 6,000원까지 보신다고 합니다. 아직도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살짝 이렇게 눌림 나왔을 때 매수 늘려도 좋은 지점일 것 같고요. 좀 더 갖고 가셔도 좋다라고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태공 선생님과 함께 이 실시간으로 담임쌤, 과외쌤처럼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고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만 한번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입장도 바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죠. 라이브에 댓글 링크 있습니다. 이 댓글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진짜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미주짜짜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정말로 레벨업 시켜볼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 관련돼 있어서 앞으로 3배, 4배, 5배, 10배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소개시켜드린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그런 수익을 드릴 자신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잠시만 좀 샌다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특징주 같은 경우도 분명히 다보링크 볼게요. 다보링크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추천드린 5배가 올라갔다 했는데 분명히 가격대가 900원에서 1000원대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5000원 가까이도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보링크도 이제 추천드리고 5배가 올라갔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뭐다? 아까 분명히 특징주에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 때 관련돼 가지고 7월 달에 마리아나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2배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2배 이상은 못해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한번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럼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방송을 진행해 볼지 오늘 주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땐 지금 국내 유일이에요. 정말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전 세계 유일하다, 국내 유일하다, 뭐 이런 유일이라는 게 다 붙는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 2차 전지 대장주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까지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됐던 이력은 없지만 이제부터 대장이 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 뭐하자. 정말 9월 달에 상한가가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사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자, 한번 오늘도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분명히 전기차 시대는 온다라고 하는데 악재가 굉장히 많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5년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지 않겠다, 뭐 휘발유 차량을 이제 판매하지 않겠다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제는 전기차를 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안 살 수가 없어요. 전에도 계속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뭐 자가용을 타고 다닐 거니까 뭐 뭐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뭐 지하철 이런 걸 타고 다니는 게 아닌 이상은 어찌됐든지 자가용을 산다면 이젠 전기차를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전기차 시대에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2차 전지주들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뭐 화재 관련되는 모멘텀이라고 보다 화재 관련되는 악재도 있고요. 뭐 전기차 수요 둔화다 뭐 이런 것들도 악재로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주들이 몇 퍼센트? 67% 정도의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은 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2차 전지주들의 악재가 나오고 있지. 그다음 여기 추가적으로 뭐까지 나온다? 하락률까지. 고점 대비해서 67%라는 건 절대로 적은 하락폭이 아닙니다.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지금 이 손절을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 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적겠지만 뭐 한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오히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공포에 사라. 개인들은 공포에 사지 못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만 공포에 지속적으로 사고 있으면서도 겹 악재가 나오든지 뭐 하든지 기관과 외국인이 담는다.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는 모순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주식을 할 때 기관과 외국인이 사야지만 올라가요. 사야지만 올라가는데 2차 전지 주식들은 하락을 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담는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다? 외국인과 기관은 의도적으로 공포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여기서 이제 시장가로 매물을 던지겠죠. 매물을 던지니까 뭐 합니까? 개인이 버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버티지 못하고 또 추가적인 매물을 이제 던졌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뭐 한다? 받쳐놓고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가두리 양식을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가두리 양식이 나온다라는 거는 철저하게 개인들 물량을 마른 오징어 쥐어짜듯이 그냥 나올 때까지 쥐어짜가지고 마지막 한 방울마저 짜가지고 뭐 하겠다.
뺏어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주만큼은 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시장에 정말 포트에 2차 전지주가 없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67% 하락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포트에 좀 담아봐도 괜찮겠다라고도 좀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추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는데 그럼 2차 전지주는 언제 올라갈까를 또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해리스와 이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이런 이 관련해 가지고 대선 모멘텀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는 2차 전지주의 상승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는 게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에 사실 2차 전지 전기차에는 호재가 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장 자체는 올라갈 수 있지만 2차 전지주들의 상승에는 뭐 엄청난 하등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뭐 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전지주가 길어봐야 제가 봤을 때는 이 미 대선으로 보는 게 뭐냐? 실질적으로 이 지지율이 앞선다라고 하니까 아까 공포 속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산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왜 사는지를 봤을 때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뭐 한다? 2차 전지주가 올라갈까라는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가 2차 전지를 사는 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런 저점 매수세가 좀 더 우위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 대선까지 해봐야 이제 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길어봐야 2개월만 좀 더 버티면은 2차 전지주들이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건데 뭐하러 이걸 못 버티냐라고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버티든지,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잘 버티든지, 아니면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67%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로 삼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중요한 건 사실 2차 전지주를 산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살 것인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2차 전지도 테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리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수혜주들만 매수를 하려고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이 전기차 수요 급증과 함께 리튬 관련되어 있는 이온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뭐 한다?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으니까 우리 이제 K 배터리 오히려 좋아라고 하면서 리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저가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내가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에도 저는 사실 뭐 이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을 좀 사지 마라라고 이해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리튬의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서 지금 배터리 위축의 가격 공두박질이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리튬이 뭐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리튬이 이렇게 안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지금 또 추세가 변하기 때문에 저는 또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저가 매수라는 것도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와줬을 때 저가 매수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거고, 최근에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리튬 관련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뭐가 나와주고 있느냐, 악재밖에 안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 이제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이제 화재가 이제 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지금 올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 절반 이상이 뭐다? 멀쩡히 주차 중에 불났대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이 절반 이상이 화재가 났던 것의 대다수가 뭐예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뭐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바꿔야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해야지, 없애야지, 없애지는 못하겠죠. 어쨌든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안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있는데 지금 리튬을 산다. 사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는 거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어찌됐든지 리튬 이온 배터리의 대안이 지금 당장 양산이 되지 못하잖아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반대로 표현하면 또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지금 양산을 합니다. 근데 이런 화재와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차의 수요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수요가 사실상 잡히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대안이 나와줘야 되고 양산이 되던가 아니면 전기차 시장이 뭐가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완전히 금지돼야 돼요. 근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는 35년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기차의 수요가 다시 엄청나게 고점까지 치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요. 시장이 보는 시간은 몇 년도? 27년도에서 28년도를 봐요. 27년도에서 28년도라는 거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체제가 나오기 충분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체제로서 부각받는 게 뭐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최근에 전기차 화재 대안이라고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이고 아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GI텍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23%가 어제 올라갔던 거고 한농화성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뭐 전고체 배터리로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 매수를 해보는 것도 전혀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세요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도 다시 이게 대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딱 하나예요. 정말 안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제가 이걸 그 빨간 줄끈을 깜빡했는데 이 구간에 적혀 있어요. 이 구간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비싼 가격이 유일한 흠으로 지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수요 경쟁에서 계속해서 딸리는 게 리튬 이온 배터리가 너무나도 고가다 보니까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격 때문에 전기차의 가격이 줄어들질 않아요.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뭐 했습니까?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저가형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LFP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이 계속 가속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트렌드가 결국에 수요를 따라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보다 저가형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는 건데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요. 저가형 전기차가 아예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전고체 배터리는 초기에는 초고가 모델에 한정해서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백날 나와봐야 차량 자체 탑재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이 당겨지고 나서 이게 기술이 더 개발되고 그러고 나서야 뭐가 된다. 이제 보급형 배터리로 해서 저가형 배터리로도 이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게 사실 전고체 배터리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안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전기차 가격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무조건적으로 대안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저가형 배터리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부각됐던 게 뭐예요? 이 LFP 배터리거든요. 지금 아까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저가형 배터리 경쟁 속에서 LFP 배터리를 이제 뭐 깃발 꼽는다고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치고 뭐 중구 뭐 이런 정면 돌파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그 리튬 아까 얘기했던 그 화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악재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배터리는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오늘에서야 이번 주에서야 갑자기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뭐가 있냐고 하면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저렴한 안 그래도 가격 경쟁이 굉장히 뛰어난 LFP 배터리보다도 뭐한다? 100배나 싸다고 합니다. 100배. LFP 배터리보다 100배가 싸다라는 거는 지금 가격 경쟁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사실 최근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나왔던 건데 이게 가격 면에서만 이게 조금 효율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뭐다?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뭐보다 안전하다.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도 보다 더 많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잇따른 뭐 리튬 전기차 화재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또 뭐가 돼요?
화재 안정성이 높은 나트륨 배터리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최근에 언제요? 8월 14일 뉴스예요. 8월 14일 뉴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트륨 배터리를 얘기해봐야 사실 우리가 화재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화재가 지금 이번 연도에 갑작스럽게 터진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터졌고요. 재작년에 터졌고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에서 화재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화재를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뭐예요? 화재가 지속적으로 많이 터지기 시작할까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이 대체제로서 나트륨 배터리가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트륨 배터리가 주목됐더니 아까 뭐예요? 심지어 가격 경쟁까지도 LFP 배터리보다 100배나 저렴하대요.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여기 마지막 밑에 한 줄이 더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양산을 27년도에서 28년도에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나트륨 배터리는 뭐다? 현재라도 얼마든지 양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력도 있고 다 있다. 하지만 찾지 않았기 때문에 양산하지 않았던 거고 요즘은 그래서 해외 배터리 업계들이 나트륨 배터리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요. 기업이 몇 조, 2조 이상을 최근에도 지금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생산을 서두르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 지금까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사실 많은 분들이 뭐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이제 뭐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2차 전지 시장을 장악하는 시대가 이제는 올 것이다. 최근에 화재라든지 이런 저가형 배터리 대안을 찾다 보니까 분명히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시장 장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멘텀의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지금까지 왜 제가 이제 대장주가 새로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냐고 하면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사실상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서 굉장히 소외받는 무시 이런 당하는 그런 섹터였거든요. 아마 지금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강통 전문가 2차 전지 정말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많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랬죠. 옛날에 엔캠도 4만 원대 추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강통 전문가 엔캠 물렸구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만큼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섹터라든지 관심 있게 안 보면 많이 무시한다 생각하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 진짜 눈여겨봐야 돼요.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섹터인 만큼 분명히 저는 오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뭐예요? 애경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이제 어제부터죠? 애경 케미칼이 리튬 폭발 해결사라고 하면서 세계 최고 나트륨 배터리 기술 주목하고 있다. 기술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애경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어제 오늘 급등이 그래도 꽤 많이 단기간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애경 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좋지만 저는 이 애경 케미칼보다는 사실상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다른 종목을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아까도 말했지만 국내 유일, 잠시 차트를 좀 다시 볼게요. 국내 유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유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면은 애경 케미칼의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고성능 하드 카본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하드 카본을 개발하는 거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도 보면은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들이 더 크게 갈 수 있지 부품을 백날 팔아봐야 그 반사이익으로서 좀 찔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마 부품 이런 하드 카본 관련되는 개발 모멘텀으로서 올라가봐야 한계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야 되는 건 뭐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소개시켜드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다? 자, 이 히든 종목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 제조 사업을 합니다. 제조 사업을 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국내 유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2배가 아니라 3배, 4배, 5배, 10배 이상 올라가도 저는 전혀 안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2차 전지주들 바닥에서 오르지 못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을 사는 게 맞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완전히 최바닥이에요. 현재 딱 이 구간 여기가 진짜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자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자리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딱 올라와준다 하더라도 4배, 5배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2차 전지주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오르지 못한 아니면 최바닥주를 사고 싶다 하신 분들 이 히든 종목 국내 유일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제조하는 이 기업을 매수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고요. 정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과 이 종목이 궁금하다. 2배, 3배, 4배, 5배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 여기 영상에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만 딱 촬영하셔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분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을 만큼 과거에 엔캠도 제가 4만원대 추천드리고 많이들 후회했어요. 진짜 후회하지 않을 만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딱 저와 함께 5분에서 10분만 딱 이 QR코드를 촬영해서 더 추가적으로 투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계좌가 바뀔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내일 시장 한번 예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내일 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분명한 게 지금 뭐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사실 9월 달이 다가오면서 이제 증시의 강한 상승은 이제 시작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 이번 달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이번 달을 놓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크게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9월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연도 제대로 모종의 씨앗을 거두고자 하시는 분들 정말로 영상 하단에 QR코드 딱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촬영하셔서 입장하신다라고 하면은 내일 당장 매수할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관련되는 반사이 섹터 모멘텀의 수혜주들 분명히 소개시켜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내일 오늘 TV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까지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증시의 강한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네요. 이 금리 인하 전에 이번 달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전략들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함께 하시거나 지금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도 활용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